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트럼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2위에 갔던 책입니다. 지금도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을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판업계가 엄청난 양이 다 좌파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번역을 안 해서 이춘문 박사님이 저한테 소개해줘서 우리 청교도가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나라를 세웠는데 어느 날 슬금 들어와가지고 동성이슬람 차별금지가 미국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원래 미국을 미국의 자리에 돌이키자 해서 목회자들이 전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구현할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자 해서 트럼프를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이슬람 공항 출입금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앞에 붙여놨던 십계명, 사도신경 그거 다 떼라 그러는데 지금 다시 다 붙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오해하고 있어요. 정교분리의 원칙은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제가 저걸 18년 동안을 외쳐내는데도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도 전화목사 정교분리의 원칙이 흔한 얘기하지 마라. 정교분리의 원칙이 뭔지 공부라도 해봤냐? 우리나라 전 세계 250개 국가가 공유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 모태의 법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법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1대가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가 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들은 신앙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어느 날 케네디 같은 사람이 나오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작년에 목회자 세금법을 통과했잖아요. 이 세상 정부가.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부는 교회한테 세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권력자, 왕이나 수상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건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부들과 목사를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못하려고 교인들을 예배당에다 딱 가둬놓으려고 정교분리의 원칙은 뭔지 알아? 세상 정부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전 세계 나라에 76개 나라가 기독당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왜? 일본 놈들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있단 말이야. 정교분리의 원칙?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확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 보고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광주에는 정기호 목사님 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정했습니다. 두 어르신은 교회가 커서 못하겠다. 젊은 목사님들 데려가라 해서 우리나라 제1대 국회는 수없는 목사 장로들이 당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오픈 시작할 때에 제헌국회에서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십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양당의 주력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전당대회 할 때 그들은요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기도하고. 그게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지 압니까? 어제도 내가 MBC에 나갔더니 목사님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을 자주 한다. 기자님 정교분리가 뭔지 공부 좀 해봤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러므로 교회는 원래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진 집단인 것입니다. 왜?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요. 장로교의 시작자. 근데 아브라함 카이토 화란의 신학자가 화란의 총리를 제일 깊게 했습니다. 무슨 정교분리의 원칙가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따위 소리 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놈들이 갖춰놓은 이 잔재를 우리가 다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의원님이 강의해 주신 아주 명쾌한 말씀. 교회는 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명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크라테스 다음이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하기를 싫어하는가? 만약 당신이 정치하는 걸 싫어한다면 당신은 당신보다 더 못한 인간에게 정치를 당해야 돼. 참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이 정치하기를 거부하는가? 그렇다면 너는 너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한국교회여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사파한테 여러분 지배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라면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들과 이런 큰 세력들이 정강훈 목사를 죽이려고요. 정강훈 목사 막말한다 오만 떡칠다 해놓고 심지어 기독교 언론까지도 저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는 막말한다. 제가 막말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을 나를 죽이려고 한 말이 뭐냐? 빤스 목사 들어봤죠? 지금도 그 소리 해요. 하도 제가 억울해서 성직자는 신앙 고백과 고해 성사를 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변명 안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해 성사를 받는 캐톨릭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상담할 때 나한테 비밀로 말한 말을 내가 까발리겠습니까? 말 못하는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목사라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지. 저를 하도 빤스 목사는 이런 말로 몰고 가기에 우리 딸이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대학에 공부하는데 하루 전화가 와서 펑펑 울어요. 아빠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인터넷만 열면 아빠는 빤스 목사라고 나오고 나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를 내 아빠라고 말도 못해 그래서 막 우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법원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빤스 목사란 말은 절대로 제가요 잘못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3,000명 모인 자리에서 내가 했는데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발했어요. 김승규 장관 고발했더니 저한테 빤스 목사만 말만 하면 50만원 벌금 200만원 벌금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 펑펑 튀어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벌금 내고 싶으면 나한테 빤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을 다 범법자 만들겠다고 다 고발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몰라서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도 목회를 해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억울한 소리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처음 만나면요 빤스 목사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따 신문 기자들에게 사진 찍을 기회를 줄 테니까 법원에서 판결문 내리면 조각들 나 사진 찍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만약에 계속 그러면요 10,000명이든지 20,000명이든지 내가 벌금 다 때릴 겁니다. 왜곡하는 거야 왜곡. 목사들의 말을 왜곡해서 삐뚤어가지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막 존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 바쁘신 중에 정말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만사 제껴놓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우리 악수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지금 아주 무르익어 가는데 계획대로 이제 그 밥 먹기 전에 중요한 강의는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식사 끝난 뒤에 한두 가지의 중요한 강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 안 듣고 가신 분들은 아마 집에 가서 통탄할 것입니다. 자, 다음 강사님을 모시는데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 하면 멀쩡한 4대 강의 볼을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